저는 카이스트 생명학보안과 김재환 교직 실험실 분자모사연구실 이유한 석사과정 이완 학생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실험을 통해서 물질의 특성을 밝히기보다는 순수하게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그런 물질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다공성 물질의 특성을 밝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일 원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그런 물질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하게 다공성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공성 물질은 제올라이트, 지프 또는 모프 같이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많이 합성되어 있으며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고요. 다공성 물질 같은 경우 라지 서페이스 에어리어나 하이 튜너블리 같은 특수한 화학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탄 스토리지, 가스 센서, CCS 등의 아주 프로미싱한 메터리얼로 충망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다공성 물질의 다양한 특성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런 흡착 특성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저희는 그랜드 캐노니컬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 즉 GCM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흡착 특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 과정 중에 한 수백만 개의 이런 몰리큘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저희들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역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계산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전역학적 방법을 사용하되 그 시스템의 포텐셜을 포시스 필드 파라미터라는 수치적으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보통의 이런 컴퓨테이션 연구자들은 이런 포스 필드를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해서 디벨롭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고전역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연구도 이런 반복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논문은 2012년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나온 논문입니다. 마그네슘 머프 74의 CO2 흡착에 대해서 계산한 논문입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을 보시면 기존의 포스피드를 가지고 새로운 마그네슘 머프 74에 대해서 흡착 곡선을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그네슘 머프 74 같은 경우 좀 특별한 독특한 화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해서 새롭게 포스피드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등원 곡선을 그려봤지만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들을 통해서 단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 첫 번째로 기존의 포스피드로는 새로운 시스템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포스피드를 개발할 때 또 다른 시간과 그런 노력이 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공성 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스템마다 모든 포스피드를 다 개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시간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고전역학적 방법보다 좀 더 정확하고 그렇지만 양자역학적 방법보다는 좀 더 빠른 그런 방법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많이 가는 포스피드가 없이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흡착 특성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먼저 그런 헨리 어드섭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계산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프로세스인데 먼저 특정 유닛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랜덤으로 샘플링을 저희가 쭉 하게 됩니다. 수백만 개의 샘플링을 하게 되고 KH 같은 경우 한 10만 개 정도면 통계적으로 충분히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개 정도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한 걸 가지고 맨 오른쪽 그런 KH 포뮬레이션 공식을 가지고 KH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KH를 계산하느냐? 저희들은 이 KH 가지고 랭미어 모델을 통해서 그 흡착 곡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H를 계산 목적으로 삼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저희는 DFT 계산을 통해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는데 10만 개 정도를 또 DFT를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취했습니다. 보시면 바이어스 인서션인데 유닛셀의 모든 공간에 인서션을 하지만 특정한 공간에 집중해서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었냐면 에너지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가장 낮은 바이닝 에너지를 찾는
가지는 컨피그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 메탈 간의 거리를 가지고 각각의 그 영역들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리전 1과 2는 가장 낮은 에너지들이 모인 곳이고 리전 3는 그 외에 에너지가 높은 것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리전 1, 2가 전체 볼륨의 19%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10만 개의 인서션을 하는 대신에 이런 바이러스 샘플링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2,000개씩 계산을 해봤습니다. 리전 1, 2, 3에 대해서 KH를 계산한 다음 통계적인 정확도를 위해서 10만 개의 KH 구하기 위해 웨이팅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불과 1,000개 이상만으로도 충분히 컨버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볼륨이 1%밖에 안 됐던 리전 1이 가장 낮은 에너지를 분포하고 있는 리전 1이 전체 KH의 68% 정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바이트 샘플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KH 구하는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랜덤한 인서션하는 방법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6,000개 정도의 계산이면 충분하게 컨버지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기존에 그냥 인서션한 방법으로는 6,000개 정도가 돼도 한 40%의 큰 차이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마그네슘 모브세프트포의 CO2만 계산을 했고 그 외에 C2H2, N2, 그다음에 메테인에 대해서 계산해봤고요. 그리고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싱크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실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용한 DFT 펑셔널이 조금 하이드로카본의 오버 에스티메이트한 게 있기 때문에 좀 값이 크게 나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험값과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한 2, 3일 정도면 바로 이런 흡착 특성을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계산을 진행하면서 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 제 이 그래프는 바인딩 에너지와 이런 KH 그 계산을 통해 얻었던 히더 디스옵션과 KH에 대해서 다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바인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또 KH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에 있어서 CH4와 N2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N2가 바인딩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N2가 흡착이 더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KH는 CH4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KH 같은 경우 이런 다일루트 시스템에서 흡착 물질의 흡착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뭔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스트리뷰션 다 그려봤는데요. 왼쪽 위에 그래프의 안쪽에 빨간색을 보시면 N2 같은 경우 확실히 바인딩 에너지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CH4 같은 경우 낮은 에너지들이 되게 많이 분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KH 공식을 보시면 결국 에너지가 낮은 것들이 많을수록 KH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바인딩 에너지는 N2가 더 크지만 결국 KH 값을 계산하게 되면 CH4가 더 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양자화학자 같은 경우 이런 다공성 물질의 흡착 특성을 계산하게 될 때 바인딩 에너지나 히더 디스옵션 가지고 이제 흡착 특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KH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입니다. 지금의 최근에 이루어지는 계산 방법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폴스피드가 없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요. 그것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이 접목할 수 있었고 한 시스템에 2, 3일 정도면 계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해 주신 저희 교수님과 그리고 사이드 아람코 센터 그리고 저희 과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